갑시다. 자, 대칭 이동을 할 차례인데. 대칭 이동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하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 이동이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대칭을 이야기하는 거야. 첫 번째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고 두 번째는 선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오케이? 그걸 일단 정리는 하긴 해야 돼서 해봅시다. 여기 이제 이런 점이 있다고 하자. 이 점을 편의상 내가 P라고 할게. 그럼 이 P라는 점에 대해서 A라는 점을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대칭 이동이라는 게 뭘까? 점에 대한 대칭 이동.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점 A에 대해서 점 P의 반대쪽에 있는 점을 우리가 A가 점 P에 대해서 대칭 이동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에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이지? 사실은 얘를 이렇게 쭉 연장해서 여기 딱 있는 점이 대칭 이동된 점, 즉 점 A를 점 P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에요. 괜찮아? 문제는 저 쭉이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 맞지? 네. 조금 형식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이 정확히 점 P가 되면 우리는 점 A가 점 P에 의해서 대칭 이동된 점이 A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이 두 길이가 같아. 괜찮지? 그러니까 P라는 점이 A 프라임과 A의 중점이 되면 우리는 점 A가 점 A 프라임에 대해서 점 A가 점 P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리고 사실 어떤 느낌도 좋으냐면 약간 내가 도형을 이렇게 그렸다고 하자. 이렇게 그렸다고 하자. 그럼 이 도형을 점 P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도형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그 말은 저 도형 위에 있는 점과 그 점이 점 P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점의 중점이 모두 P라는 얘기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여기 점을 잡았어. 그리고 여기 점을 이 점 이동된 거 이 점 맞지? 그럼 이 점과 이 점 쭉 연결해서 중점 잡으면 누구라고? P라고. 잘 그리면 그렇게 되는 거 보이지? 좀 잘 그리네. 괜찮아 맞지? 근데 이해는 되지? 이렇게. 그리고 이 대칭 이동은 어떤 의미도 담고 있냐면 회전의 느낌도 담고 있어. 그러니까 180도 회전해서 포개어지면 대칭 이동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해. 똑같은 얘기야 의미적으로. 괜찮니? 실제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포개질 것 같잖아, 맞지? 180도 돌리면. 아니면 그려가지고 이게 점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이해했어? 그다음 두 번째 선에 대한 대칭 이동 해볼게. 선은 좀 쉬워. 선은 좀 쉬워서 우리 잘 아는 그 뭐지? 백칼? 그만이. 그거 하면 돼, 알았지? 네. 그래서 우리가 선이 이렇게 있을 때 선 대칭 이동 그걸 배운 거야, 그런가? 우리가 요 점을 가리켜서 대칭의 중심이라고 불러. 대칭의 중심이라고 불러. 그리고 선 대칭 이동에서는 얘를 대칭축이라고 불러.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저 도형을 선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네. 그 모양 그려지겠죠, 맞지? 네.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약간 삐뚤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점과 이 점이 선대칭 이동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선분이 두 가지를 만족합니다. 첫 번째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이 대칭축 위에 존재한다. 두 번째는 이 점과 이 점, 대칭 이동된 점을 이은 선분이 대칭축과 수직이면 저 두 개를 만족할 때 우리는 선대칭 이동되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냥 저건 사실 정의라서 받아들이는 거야. 저럴 때 우리는 선대칭 이동이라고 하자. 저럴 때 선대칭 이동이라고 하자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칭 이동을 배우는 건 대칭 이동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대칭 이동과 일반적인 대칭 이동 두 가지가 있어. 우리는 이제 오늘은 기본 대칭 이동까지만 할 거고 일반적인 대칭 이동, 일반적인 점이나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다음 시간에 토요일에 하겠습니다. 괜찮니? 그럼 기본 대칭 이동을 해봅시다. 자, 기본 대칭 이동은 총 5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x축, y축, 원점, 그리고 y는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이야기하는데 책에 따라서는 이제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하는 김에 다 하는 게 좋긴 합니다. 해봅시다. 지우라. 네. 우리 대칭 이동의 대상은 크게 몇 가지 나눌 수 있다고 했지?
점이랑 도형이랑 맞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점의 이동부터 먼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봅시다. 좌표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뭐 잘 알겠지만 뒤에 칠판에 바둑판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그걸 보고 그리는 거 있으면 그래서 잘 갑시다. 처음 여기 이제 A, B라는 점이 있어. A, B. A, B라는 점이 있어. 잘 보고 있어? 잠깐 한눈 본 거지. 자 봅시다. 요 A, B라는 점을 먼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보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러면 이렇게 수직이면서 갔겠지. 그러면 저 점, 이 대칭 이동된 점의 X좌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제 Y좌표는 어떻게 돼? 절대값이 같고 부가 반대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A, B가 됩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축 대칭 이동을 할 거거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돼야 되지? Y좌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맞지? 그래서 B, 가 될 거고 X좌표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서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이게 Y축 대칭 이동된 점.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된 점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쭉 가서 이게 반대쪽에 있는 점이 된다고 했지. 다시 말해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이 원점이다.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이 원점이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돼야 되겠지. 왜냐하면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중점이 원점 될 거 아니야. 지금 다 외우고 있지 지금. 실시간 또 하고 있지? 자, 우리 지금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한 겁니다. 이제 Y는 X직선에 대한 대칭을 할 차례입니다. 오케이? Y는 X를 조금 그려보겠습니다. Y는 X. Y는 X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얘도 선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 이동된 점이 이 친구랑 수직이고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 점의 좌표는 X좌표와 Y좌표를 바꾼 점이 된다. 괜찮니? A, B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X좌표, Y좌표 바꿔 쓰면 됩니다. 이제 괜찮아? 잘 이해하고 있어? 왜? 왜 바꾸면 될까? 지금부터 설명해야겠지만 지금 설명할 겁니다. 자, 해봅시다. 이렇게 선을 연결하게 되면 이 직각 삼각형과 이 직각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SAS 합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분을 공유하지.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였지.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것도 직각, 요것도 직각이라서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SAS 합동이에요. RH 시리즈 아닙니다.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합동이므로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같아집니다. 따라서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도 같아집니다. 괜찮아? 그리고 요 길이와 이 길이도 같아집니다. 그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니까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가 됩니다. 따라서 좌표가 B, A가 됩니다. 괜찮아? 저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도형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 그림이 달라지긴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전부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은 일반적인 직선의 대칭 이동에서 설명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뭐 남았지?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입니다. 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직선은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이 점을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여기 지금 여기 약간 겹쳐버렸군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즉 이 점의 X좌표, Y좌표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사실 아까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합동이라는 사실을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가 되어서 결국 절대값이 B, 절대값이 A가 되는데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라는 사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뭐야?
여기 보세요. 안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사실은 그냥 좀 상식적이고 그냥 뭐만 좀 기억하면 되냐면 요거랑 요것만 조금 신경을 쓰는데 이것도 나중에 상식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요것만 부호가 달라진다까지 기억해버리면 그냥 바로 이거더라고. 이렇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는 거야. 이제 y좌표의 부호가 바뀌어.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는 거야. x좌표의 부호가 바뀌어. 원점 대칭 이동하면 부호가 다 바뀌어. y는 x 대칭 이동하면 x좌표 y좌표가 바뀌어.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면 자리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꿔. 이렇게 기억합니다. 좋아요. 잘할 수 있겠어? 듣고 있어? 약간 민감한 거 같지? 약간 민감해. 형이 항상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지. 슈아가 저럴 때는 듣고 있는 걸까 안 듣고 있는 걸까? 예은아,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듣고 있지만 아, 통관. 네. 맞지? 자, 봅시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이 있어.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x축 편학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 2,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근데 설명했어요. 뭐가 저 하는 거야?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요? 저 중학교 때 했는데 저거. 그래? 아 아니. 진짜 몰라. 너희 중학교 때 했어? 네, 거 했잖아요. 중학교 걸 모르잖아. 아, 알았어. 채찍PT가 아니시네. 그럼 y축 대칭 이동은 뭐야? 그러면 X좌표가 바뀌어요. 5. 2,3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y는 x도 해? 네. 아 그건 안 해. 3,y? 완전 쉬운데요. 너무 잘하는데? 3,2 아 3,2 아니지. 그치 맞다. 근데 좋다. 안 가르쳐도 알고. 자, 그럼 우리 도형으로 넘어갑시다. 도형. 그래서 교가 집중을 안 했나 보다. 자, 봅시다. 도형. 자, 우리 도형의 이동을 할 건데 도형은 이렇게 갑시다. fx, y는 0을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자, 우리가 약간 상상을 해보자고. x축 대칭 이동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었지? Y y좌표 부호 바뀌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f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쓰면 돼. 자, 이 사실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게 있니? 우리가 도형의 평이동과 점의 평이동은 같았어, 달랐어? 달랐죠. 도형의 이동이 플러스면 아니지. 점의 이동이 플러스면 도형의 이동은 마이너스를 넣었었잖아, 맞지? 근데 다행히도 대칭 이동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의 관계식이 똑같아. 똑같아요. 그러면 외우는 게 어때? 쉬워요. 그러니까 많아도 금방 외워. 네. 왜 점의 이동은 우리가 어차피 잘하거든 사실. 네. 그리고 보니까 중학교 때도 했네. 안 한 거 같아요. 그럼 이제 도형의 이동도 외우는 것 자체는 쉽게 외울 수 있겠다, 맞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 자, 그러면 같은 이유로 y 때 찍어하는 건 어떻게 된다고? f 그럼 뭐의 부호가 바뀌어? x좌표의 부호가 바뀌지. 네. 생각보다 맞지? 마이너스 x, y는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상처. 둘다 부호 바꾸는 거지. 원점 대칭 이동 둘다 부호 바꾸는 거야. y는 x 대칭 이동은 y, x는 0이야.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괜찮니? 괜찮아? 자, 그러면 예은아 5개 중에 하나만 골라. 하나만 증명하는 거 했습니다. 어차피 증명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 전혀 예상치 못했다, 맞지?
멋있어 멋있어. 자, 우리 fx, y는 여기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 이게 fx, y는 0이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아까 선생님 평이동 증명 두 번째 방법을 했던 거 기억하지? 그 프라임 썼던 거. 그걸 써야 돼, 알았지? 그게 사실은 그 프라임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나마 제일 쉬운 증명이긴 하더라고. 그래서 프라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도형 위에 임의 점을 P라고 하자. 딴 생각하다가 딱 걸렸어. 자, 근데 왜 내가 볼 때마다 왜 각자 딴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선생님 바로 그걸 적어가지고. 뭔 소리야? 똑바로 앉아. 자, 임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대충 아니 예시로. 아 임의의 그거 임시로 임시방편 시로 모르는 미지 몰라 모두 모두의 모든 아 이미의 모든이라는 근데 모두도 맞죠? 이미의 모두가 모든이랑 같은 국어사전. 자, 임의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은 수학에선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 같은 말. 근데 쌤이 이제 이런 걸 쓸 때 그럼 모든이라고 하면 편하잖아, 맞지? 치사하게 임의라고 해. 뭔가 멋있어.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임의라는 말은 우리한테 아무거나라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쌤이 저 점 위에, 그러니까 저 도형이 아무 점이라 고르더라도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쓰는 것 같아. 흔히 쌤을 보면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자, 해봅시다. 자, 이 도형의 임의의 점을 P라고 하자고. 그러면 그 점 중에 하나를 이렇게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게 P 프라임이 되겠지. 자, P가 이 도형의 모든 점을 대표하기 때문에 P 프라임도 이 도형 위의 모든 점을 대표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P 프라임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고 P를 X, Y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P 프라임의 자취의 방정식, P 프라임의 도형의 방정식. 다시 말해서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등식 관계를 원하는 겁니다. 괜찮니? 저걸 어떻게 찾을 거냐는 문제야. 근데 봤더니 이 P 프라임이라는 점은 P를 뭐 한 거야? X축? 대칭 이동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P점의 X좌표와 P 프라임의 X좌표는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네. 그래서 얘는 X랑 같아. P점의 Y좌표와 P 프라임의 Y좌표는 무슨 관계야 돼? 부호는 같고,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해야 되지.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Y여야 돼. 괜찮니? 근데 우리는 P가 이 도형뷰의 점이라는 말을 통해서 요 등식을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따라서 여기에 X를 대입하고 여기에 Y를 대입하면 성립하거든. 근데 X 프라임이랑 X는 어떻대? 같대. X 대신에 X 프라임을 대입해도 성립하겠지. 그래서 fx 프라임 그리고 y를 대입해도 성립하는데 y 프라임이랑 마이너스 y랑 같대.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프라임을 대입해도 성립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y 프라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확히는 x 프라임과 마이너스 y 프라임을 이 식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했더니 얘는 무슨 식? 성립하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관한 등식이 만들어진 거야. 이게 뭐라고?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구별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프라임을 떼주는 거지. 이게 바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아까 했던 거 똑같은 이야기 알았지?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열심히 설명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관찰한 겁니다. 이제는 뭐 해야 돼? 잘 쓰자. 공식이니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4,6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하나 좌표 뭐야? 그 점을 P라고 하지. P점이 좌표 뭐니? 잠깐만요. 아니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마이 4, 마이너스요. 네. 그 다음에 저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소유라 누구야? 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좌표끼리 간디 다르니? 다르지. 그런데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니까 y 4 빼기 빼기 4 8 보내. 마이너스 6 빼기 6 마이너스 12 하고 x 빼기 4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그냥 기울기 구하고 지나는 점 대입해서 직선 구했습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바로 갑시다. 여기는 좀 쉽긴 해서 뒤에 있는 주제 하나만 좀 어려워. 5번 봅시다. 5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y 더하기는. 자, 우리가 근데 원의 이동은 뭐로 바꿔서 푸는 게 좋다고? 점의 이동으로 바꿔서 푸는 게 좋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표준으로 고쳐 쓰겠습니다.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는 1. 그럼 중심이 잘못 쓸 뻔했군요. 4입니다. 맞지? 왜냐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필요했었거든. 그래서 여기 더하기 4를 하고 여기 더하기 4를 하고 여기 1은 있으니까 이제 그냥 더 안 쓰면 될 겁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2,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동한 건 뭘 하라고 했냐면 y는 x 대칭 이동하래. 그럼 뭐로 바뀌어? 예은아? 네? y는 x 대칭 이동하면 뭐로 바뀌지? 중심이? 다시. 네? y, 그러니까 이 중심을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로 바뀌어? 1, 마이너스 2 아닌데? 맞아. 아니 잠깐만. 쌤이 잘못 들었어. 쌤이 잘못 들었어. 쌤 잘못 들어서 그런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 말해. 왜? 너 진짜 리얼 잘못 들었어.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지? 교화야. 네. 어떻게 쓰면 돼?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이 원의 중심을 x축 방향 a만큼, y축 방향 b만큼 옮기면 어떻게 되지? a 마이너스 2 오, 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에서 어떻게? 원이 일치한데 그럼 중심끼리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맞지? 이거 둘이 같다, 이거 둘이 같다 풀면 답이 나와. A가 얼마? 3. B는? -3 이렇게 되겠지. 다 잘 이해하고 있어? 네. 지원이 어려워? 어디가? 어디부터? 아니 안 어려워. 선생님이 지금 속으로 한 생각은 잠깐 울고 올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봅시다. 6번 보겠습니다. 자, y는 3x 더하기 2를 y는 3x 더하기 2라는 직선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x축 방향을 a만큼 변경하래. 뭐 어떻게 돼? y는 3x 마이너스 a 더하기 2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x축 방향 a만큼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원점 대칭 이동 혹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해? 원점 대칭 이동은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원점 대칭 이동 됩니다.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y,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a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요. 괜찮아? 이거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기 전에 이거 정리하지 뭐. 자, 그래서 y는 3x 더하기 3a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이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직선이 될.
자,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2,1을 지난다고. 듣고 있어? 오케이. 자, 2,1 대입하는 겁니다. 1은 6 더하기 3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4니까 는 마이너스 3는 3a가 되어서 a가 얼마? a가 마이너스 1 되겠다. 맞지? 괜찮니? 이제 7번부터 7번. 7번이 이제 사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그 좀만 연습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 이제 7번은 어렵진 않은데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미 지금 중요하다는 뉘앙스는 약간 그냥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중요하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자, A가 0,2고요. 그럼 B라는 점이 6,3이에요. 그때 이제 x축비의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가 문제 요구사항입니다. 해봅시다. 자,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우리 0,2라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A 0,2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6,3이라는 점을 표시할 건데 6 여기를 6이라고 잡읍시다. 6, 3 여기 잡읍시다. 여기가 P가 되고 6,3입니다. 자, 그 다음에 x축이 어떤 점 P가 있는데 P를 적당히 여기 좀 집어봅시다. 그래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괜찮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자, 어쨌든 이거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우리가 이 점 P가 AB 더하기 BP를 식으로 써보면 이렇거든. P점은 우리가 X축의 점을 그냥 A, 0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루트 A, A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루트 A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9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이제 한 번에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 없단 말이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슈가 생기는데 얘는 그래서 기하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A라는 점을 우리가 이 점 P가 속해 있는 직선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겁니다. 그럼 이 옮겨진 점을 A'이라고 하자. 그 점의 좌표는 X축 대칭 이동이니까 0,-1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선분을 연결했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 그럼 결국 AP 더하기 BP라는 이 길이는 A 프라임 BP 더하기 BP랑 같아진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이는 A 프라임 P 더하기 BP랑 같아진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뭐지? 우리가 결국 저 말은 이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이 점으로부터 출발해서 X축의 점 어떤 점을 거쳐서 B까지 가는데 그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럼 어떻게 되어야 최소가 되겠어? 이렇게 쭉 가야 최소가 되겠지. 괜찮니? 그래야 길이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요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 X좌표가 얼마 커졌어? 6 커졌지. 6의 제곱 더하기 Y좌표가 얼마 커졌어? 5가 커졌지. 5의 제곱에 루트가 바로 이 길이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A 프라임 B보다는 저 길이 합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에서 이 점을 좌표를 구하라고 시키게 되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x절편을 구하게 되면 원하는 점의 좌표까지 구할 수 있겠지.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시험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쉽게 안 나올 수 있고 보통은 어렵게 나옵니다. 맞지? 네, 출발은 이거예요. 출발.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이걸 잘하면 이제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최소값은 루트 61이 되겠군요.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 수업이 끝이라는 얘기는 됩니다.